11월 12일 미 국무부가 북한군 1만 명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 지역으로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쿠르스크 교전 지역에서 10분에서 15분 단격으로 러시아군이 무차별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고 탱크 세대가 지뢰에 폭파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 투입된 북한군 파병 규모는 현재 11,000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쿠르스크 지역 전쟁 확산부터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 체결까지 북한의 특이한 행보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위해 평양에 방문했습니다. 푸틴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평양에 머물면서 김정은과 회담을 나눴습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하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북한과 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의 협약서에 서명하며 사실상 북한과 소련의 동맹 조약이 부활하게 된 것이죠.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밀접한 관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이며 북한은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지원하면서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은 점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직접 가담하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10월 5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도네츠크 인근에 미사일 공격을 하였고 20명의 군인이 사망한 것을 확인, 그중 6명의 북한군 장교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이 언급됐고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북한의 파병 가능성이 퍼지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파병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자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파병 뉴스는 가짜라며 북한군 파병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의 북한군 파병 가능성 보도 3일 뒤 유럽연합은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후 대응을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의 참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의 병력 이동 정황을 확인했고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군은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신스크 등으로 이동해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나토와 미국이 북한군 파병의 사실 여부를 두고 사실이라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어로 번역된 러시아 보급 설문지, 보급품을 지급받는 북한군 영상,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 북한군 영상들을 차례로 공개하면서 파병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고 북한군 파병 관련 영상들이 잇따라 전해지자 이를 의식한 듯 10월 22일 유엔 북한 대표부가 유엔 국제안보 담당 회의에서 러시아와 군사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국가의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소문에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0월 23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고 오스틴 장관의 발언 2시간 뒤 나토 역시 동맹국 다수가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발표 이후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미국의 파병 공식 인정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군 파병 사실에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두 나라의 군사협력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규탄 뒤에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이걸 어떻게 보고만 써!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세요.
10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의 북한군 파병 관련 질문에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고, 같은 날 북한 김정규 러시아 담당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며 두 나라 모두 사실상 파병을 인정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쟁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10월 27일 북한군이 곧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북한군 총괄을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용인하지 않는 일방적 침략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3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며 전쟁의 규모가 확장됐으며 이것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8일 북한군 5,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인근으로 집결했고, 러시아의 민간 트럭으로 계속해서 수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파병 규모를 키우면서 북한이 새로운 외화벌이 창구가 생겼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군 10,000명이 이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쿠르스크 지역으로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친우크라이나 성향 매체는 북한군과 이미 소규모 교전이 있었고 북한군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의 여부가 사실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전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допомагає артилерією, ракетами Росії, і я думаю, що це 북한군 사망 소식을 전한 매체는 살아남은 북한군 영상을 공개했고,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친구들이 모두 죽었다며 자신은 시체 아래에 숨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나는 사진을 봤는데 제 친구들이 모두 잘 살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시체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교전이 시작됐다고 밝혀진 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러한 영상들은 계속해서 각종 매체들을 통해 전달됐고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3국이 개입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전 초입기를 들어간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 몇 시간 전 ICBM을 발사하며 도발을 하기도 했죠. 결과는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는데요. Shortly after I win the presidency, I will have the disastrous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t will take 24 hours. 라고 말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비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 그는 북한의 김정은은 많은 핵무기를 가졌다. 그리고 난 그들과 잘 지냈다고 밝히며 김정은과의 인연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Kim Jong-un, North Korea, he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I got along with him great. I got along with Kim Jong-un of North Korea. Remember I walked over the...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죠. 미국 언론 매체가 트럼프가 당선 확정 이튿날 자신의 리조트에서 푸틴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매체는 트럼프와 푸틴은 유럽의 평화라는 목표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금의 전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보도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대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방이 펼쳐졌고, 드론 공방 이튿날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대화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보도가 거짓이다라며 통화 사실을 부인했고, 대변인은 아직 푸틴과 트럼프 간의 접촉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북한군이 포함된 러시아군 5만 명이 쿠르스크로 집결해 첫 교전이 발생했으며 이 중 10,000여 명이 북한군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한 내용을 공개하며 현재도 교전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박덕수리 나 돼지 나서 수신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도 전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포탄 100만 발을 모두 전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12일 미 국무부는 북한군 10,000명이 쿠르스크에 투입됐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 쿠르스크의 러시아군이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무차별적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 중 장갑차 3대가 매설지뢰에 의해 폭파됐고 대전차 미사일과 공격 드론을 통해 7대를 폭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파병 규모가 사실이 되면서 한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생긴다는 것이죠. 북한이 파병을 하면서 얻게 될 이득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선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만 봐도 그렇고 실제로도 핵 기술 자체는 개발을 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정작 핵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핵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서방까지 타격을 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받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김정은이 한국을 통일을 해야 되는 한 민족이 아닌 적대적 관계의 타국이라고 칭하며 정치적 노선을 변경하면서 언제든 전쟁 위협에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파병의 조건이 군사적 기술일 뿐 북한군 파병 병사에게 주어지는 급여까지 생각한다면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으로 금전적 이익부터 군사적 기술까지 받게 되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북한 파병 군인에게 지급할 예상 급여는 2,000달러로 한화 약 280만 원 되는 금액입니다. 북한의 1인당 GDP보다도 높은 금액이고 한국의 최저임금 206만 원보다도 높은 금액이죠. 북한 국민은 지급된 급여의 10%를 받고 나머지는 충성자금으로 노동당에 보내집니다. 현재 러시아에 투입된 북한의 파병 규모를 1만 명이라고 보고 급여인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도 북한은 한화 251억 원을 매달 러시아에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새롭게 생기게 된 것이죠.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의 방위비 인상과 북한과 미국의 독자적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우리도 대비할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